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저희는 어쩌자고 이렇게 뜨거운 이슈들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은 네.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 이슈가 막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냐. 다른 언론사들은 다 바쁘더라. 그래도 니네가 좀 한가해 보인다. 한가해 보인다. 한가해 보이고 왠지 얘기를 들어줄 것 같더라.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뭐 비슷하긴 한데 KTNG 최근에 KTNG를 둘러싸고 네, 주주 제안이 있었죠? 예, 사모펀드 한 곳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한 곳이 예.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배당 좀 늘리자는 것도 당연히 있고 우리의 눈길을 가장 끄는 건 KTNG가 담배 인삼 공사니까. 였잖아요. 예, 옛날 담배 인삼 공사였죠. 근데 이제 담배 사업하는 쪽에 이제 인삼 사업부장님이 따르신 그 계획신 이런 구조인데 네. 인삼을 분리하자 다른 회사로 분리 상장하자는 뜻이죠.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또 기업 분할하려고 그러면 우리 예민해지잖아요. 무조건 아니야? 뭐야 왜 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는 그분들끼리 싸우는데 네. 저희가 가서 그러지 말고 여기 인터뷰 좀 합시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예. 모셔왔어요. 오늘은 그런 제안을 했던 외국계 사모펀드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캐피털의 예. 이상현 대표님. 네. 모시고 외국계 사모펀드인데 대표가 한국인이에요. 네, 한국말도 아주 잘하십니다. 네. 그분 모시고 예. KTNG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예. 좀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KTNG 쪽도 요청을 했는데 나오십시오. 나오십사 하고 네.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KTNG 입장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아 그래요? 네. 여기 인터뷰 할 줄 알고. 예. 우리의 그래서 입장은 일단 요렇게라도 얘기를 해줘라. 예, 그거는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출연료 안 드린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오시면 출연료는 못 드려요.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출연한 느낌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잠시 후에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후에 플래시라이트의 이상현 대표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네. 소개해드린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외국인의 정체가 드디어 이상현 공개됩니다. 대표님. 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 검은 머리시네. 농담입니다.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은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계시다가 네, 그렇죠. 직장 생활을 계속 한국에서 하다가 예. 이번에 처음으로 나간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디 유명한 사모펀드 대표로 하셨던데요. 네네.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요. 칼라일 코리아. 그래서 예. 네, 한 7년 정도 있었습니다. 7년 정도. 거기 계시다가 싱가포르에서 플래시라이트를 만드셨고 네. 거기 대표를 하시는 거고. 나쁜 사람 아니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남성 아닙니까? 이분이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고 예, 이분이 그 칼라일 코리아에 있을 때 예, ADT 캡스, 네, ADT 캡스를 인수했다가 이게 이렇게 잘 또 바꿔서 SK 지금은 쉴더스. SK 쉴더스, SK의 판 그 딜을 하셨다고 아하, 그랬어요. 네, 와, 네, 돈 많이 버셨겠습니다.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회사랑 투자가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죠.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 KTNG 쪽 주주 제안을 이제 하신 거죠. 네. 네. 주주 제안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KTNG랑한테 뭘 요구하셨는 건지 조금 그냥 정리해 네네. 주시죠. 10월 26일 날 예. 주주 제안을 언론 등을 통해서 했고요. 네. 회사에도 저희가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내용이 좀 복잡해서 5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로 정리하면은 주인 있는 회사를 만들자입니다. 주인 있는 회사 지금도 지금은 참 거기가 없습니까? 정부가 주인 아닌가요? 어때요? 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오해인데요. 예. 정부가 주인인 회사였었죠. 담배 인삼 공사였으니까. 예. 네. 그 140년이 된 회사인데 120년 동안은 정부 회사였다가 최근 20년은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럼 정부가 지분을 어디 뭐 팔았습니까? 그렇죠. 20년 전에가 그때 IMF 위기 때 예. 우리나라가 그때 국가 부채가 많아서 여러 가지 공기업을 민영화했는데 그때 아마 삼형제라고 말하는 데가 KT, 포스코, KTNG. KTNG.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국가가 갖고 있던 지분을 IPO 하는 것처럼 그런 소액 주주들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그렇죠. IPO를 보통 해서 예. 그 다음에 지분을 조금 팔아서 다 팔았죠. 그럼 지금은 일대 주주가 어디입니까? 일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사장님은 포스코 사장, 포스코하고 비슷하네요. KT 느낌이. 사장 다 저 정부에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낙하산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거기도? KTNG가 사실은 그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굉장히 뛰어난 점이 그런 게 없다는 점인데요. 예. 지금 계신 백봉인 사장님께서 저도 만나 뵀습니다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또 그런 강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외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다 거절하시고 아. 지금은 실질적으로도 민영화가 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는 오랫동안 KTNG 직원이었던 분입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30년 전에 입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어. 대표까지 올라간 14원에서 그렇죠. 대표까지 그렇죠.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니 정말 주인이 주인이 없네요. 없는 느낌이네요. 아니면 주주들이 그냥 주인이네. 그럼 플래시라이트는 몇 퍼센트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한 1% 안팎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절대로 큰 지분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도 말씀드리는 게 뭐 경영권을 뭐 위협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주주로서 경영진 친화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구경하는 우리는 경영권도 좀 위협 좀 하고 그랬으면 그래. 좋겠는데. 그래 주가도 좀 싸우고 그러고 막 올라, 그래요? 그러고 오르고 그러는 거지. 퇴진해라 뭐 이런 거 좀 하고.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네. 이제 여러 회사를 투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표님이. 근데 왜 KTNG예요? KTNG를 찍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왜 그 많은 회사 중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네. 언더스탠딩은 상상이 안 됐구나. 네네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거는 단적으로 KTNG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예? 넘버원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KTNG가요? 네. 왜요? 왜? 제가 사모펀드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일했는데 예. 사모펀드가 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어떤 회사에 투자할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희는 뭐 인덱스 펀드도 아니고 타겟을 잘 골라야 되는데 예. 그 고르는 기준을 제가 제 나름대로 있는데 그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 회사가 바로 KTNG였습니다. 어떤 기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세 개를 보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랑 달리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산업의 전망. 산업이 성장성이 있느냐? 맞습니다. 예. 성장성도 그렇고 경쟁의 강도라든지 수익성 모두를 봅니다만 업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뭐 음.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1, 2위 이런 회사는 경쟁력이 그렇지. 있다고 볼 수 예. 있죠. 유튜브가 업은 좋으나 언더스탠딩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계속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얘기하시는 그 밸류에이션, 그 주가가 싸냐, 싼가 싸냐. 비싼가입니다. 세 개가 다 들어맞습니다. 담배는 그렇게 성장성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담배를 잘 만드냐 그 업계에서 그건 뭐 그것만 알겠어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담배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냐 하면 네.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ESG라고 그래도 맞습니다. 투자도 안 한다고. 심지어 제일 나쁜 산업 하나 고르세요라고 하면 네. 담배 산업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근데 예. 정말 놀랍게도 전 세계 담배 시장을 보면은 그 원화 기준이라고 할까요? 달러 기준. 예. 그 수량보다는 금액 기준으로 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묻히게 괴롭히는데도 네. 담배 판매량은 늘어납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해마다 흡연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 3%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담배는 인플레이션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 5% 정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 가격 인상했으면 판매량이 일정하면 5%가 성장하지만 담배 흡연자가 3%가 줄면 네, 2% 러프한 계산으로 성장 2%밖에 안 하는 맞습니다. 인더스트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 담배업은 또 특징이 경쟁이 많지 않고 음흠. 왜냐면은 소비재인데 전 예. 세계적으로 경쟁사 수가 5개밖에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뭐 몇 개 안 되죠. 네. 몇 개는 안 또 돼. 하나는 이 소비재업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는데 예. 경쟁이 심하면 보통 그 마케팅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돈 안 써. 쓸래야 쓸 수가 없지. 그렇죠. 네. 그건 그러네. 그러니까 예. 마진이 좋은 구조가 예. 계속 유지가 되는. 그래서 아주 크게 성장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예측 가능한 기간 안에는 이 고마진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익은 많이 나요? 아주 많이 나죠. 담배가 아주 많이 납니다. 대부분 담배 가격이 그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 담배라서. 맞습니다. 세금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담배가 한 갑에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예. 세금이 3,000원이 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잖아요. 얼마 안 남죠. 담배값 한 1,000원 남짓? 네. 실제로는? 맞습니다. 1,000원이 거의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혹시 KTNG는 공기업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지 않냐? 근데 정확히 말하면 거꾸로입니다. 예. KTNG가 사실은 국가의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요? 담배 팔 왜냐면은 때마다 네, 네. 4,500원 중에 그 매출을 받으면 만약에 뭐 800원이라고 치면 예. 800원을 제외한 3,700원 예. 뭐 거의 세금이라고 세금이니까. 하면 KTNG가 받았다가 나중에 정부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의점에서 곧장 정부로 갑니다. 예. 아, 그러니까 KTNG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 매출 같은 그 손익계산서에 나오지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진짜 담배 피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그러는데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금으로 사실은 국가에 사실은 이바지하고 계신 거죠. 예. 잠깐만요. 그 담배 가격이 그럼 1년에 한 5%쯤 오른다고 가정하면 4,000원짜리 담배는 5% 오르면 내년엔 4,200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세금은 똑같으면 담배 알담배 즉 원래 3,500원짜리 담배는 1,000원이라고 하니까 대충 네. 그럼 그 이듬해는 1,200원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담배에서는 20%씩 올라가는 거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세금을 그러네. 담배 가격의 80%를 세금으로 한다 이랬으면 네. 담배값 올릴 때마다 세금도 같이 늘어나는데 세금은 정액으로 돼 있으니까. 정해져 되어 있으니까 담배값 올리면 5%만 올렸는데 아유 200원 올렸습니다. 5,000원짜리 담배 200원이 많습니까? 하지만 800원 남던 게 1,000원이 남는다. 8번 그렇게 된 거래요. 아, 그런 느낌이네요. 그게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담배의 가격을 인상하는 주된 이유가 보통 세금 인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 7년 전쯤에 담배값이 거의 80%가 올랐는데 2,500원에 4,500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로 세금이 오른다. 세금이 올랐었죠. 세금이 그리고 올랐어요. 아마 그때 회사는 거의 가격 인상도 못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엄청난 뭐 가격 인상을 회사가 누리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 매력 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이다. 성장 산업에 그렇죠. 해자가 있고 뭐 이익률이 높으며 거기서 맞습니다. 사업 잘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주가는 저평가라고 보세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업이 좋고 예. 회사가 좋으면 당연히 이 시장에서는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투자할 때 골라야 되는 딜레마가 예. 좋은 회사를 비싸게 살까, 싸지만 안 좋은 회사를 살까 둘 예. 중에 하나에서 고민하는데요. 네. 이 회사는 정말 기적적으로 전자 즉 업 회사가 좋은데 좋은데 가격이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뭐 네.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정 밸류는 얼마입니까, 그럼?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주가가 한 9만 원 초반인데 예. 저희가 주주 제안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정상화가 되는 수준이 18만 원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만 원요? 18만 원짜리 주식이 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이유 있더군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게 많이 오를 여지가 있는데 안 오르고 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부터는 정말 추측의 영역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그동안 주주를 신경을 많이 안 쓰시고 예. 뭐 배당도 많이 안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예. 사람들이 한 1년, 2년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들 힘드셔가지고 포기하고 떠나시고 예. 그렇게 되시면 또 이제 업계에서 그 리서치를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이제 그 리포트를 안 쓰세요. 투자자 관심이 없으면 네, 안 쓰시면은 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더욱더 안 쓰고 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좀 그런 뷰도 있습니다. 약간 버린 주식이 됐다. 아하. 네, 그냥 재미가 없고 예. 그냥 배당만 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계시죠. 이 회사는 보통 PER 그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뭐 이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아, 네네. 하죠. 보통 상황- 그렇게 하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경우는 PER을 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요? 예? 네, PER이라는 게 그 비율이잖아요. 네. 예. 즉 시가총액을 예.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네, 네.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아주 좋은 지표가 돼서 널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우는 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회사가 매출이 뭐 100억인데 순이익이 1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10배가 돼서 PER PER 예, 10이다 예. 예. 하는데 만약 그 회사가 현금이 1,000억이 있어요. 예. 네. 그러면 1,000억은 현금이니까 누가 봐도 가치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시가총액이 1,100억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네. 예. 그러면 PER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100배가 되나요? 그렇죠. 네. 예. 그 경우는 P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에 이 회사의 성장 가치나 영속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현금.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현금이 많은 기업은 일단 현금은 맞습니다. 빼고 남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현금이 5천억 있으면 맞습니다. 아, 이 회사는 시가총액을 5천억이라고 보고 내는 수익과 이게 합리적인가를 보면 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KTN 은 사모펀드에서 많이 예. 얘기하는 게 예. 본질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질 가치라는 거는 그 시총에서 자산 가치를 뺀 사업만의 가치를 보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 좀 더 복잡해지는데 그 나누기라는 개념에서 좀 더 나가서 일단 빼고 나눠보자 예. 이렇게 되거든요. 안 복잡해요. 그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괜찮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아, 지금 그게 뭐라고? 저희 양자역 학교에서 사람들입니다. 예. 네, 네. 이 세상에 혈액형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저희가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 발끈했습니다. 네. KT 엔진은 그럼 그 현금성 자산 일단 그걸 뺀다고 가정하면 네네. 네.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일단 한 6조 원이 6조 원. 현금성 그럼 자산입니다. 시총이 얼마죠 지금? 지금 한 10조, 11조일 겁니다. 10조 원 치고 네. 그럼 4조 원이 영업 가치라고 보면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현금성 자산도 있습니다만 네. 예. 그 밑에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음흠. 그 자회사의 가치도 네. 갖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거를 자산 가치 인정을 하면 그걸 또 빼는 게 맞겠죠. 그건 뭐가 있는데요? 자회사가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정관장 브랜드를 가진 인삼 네. 회사입니다. 인삼 회사. 예. 그걸 빼고 계산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자산이니까 그거를 만약에 가치를 인정받으면 얼마일까 가정을 해서 한번 빼본 거죠. 대충 그게 얼마인데요? 그게 이비다를 크게 말해서 2천억이기 때문에 네. 1년에 2천억 좀 벌면 네. 예. 그게 동종업계의 비교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보통 산정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20배, 30배 정도 이비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요? 건강식품이라고 보는 모양이죠. 건기식. 네, 맞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에이징 그 포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노령화 추세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예. 앞으로 더 잘 팔릴 것이다. 네,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수요는 정말 아주 뭐 절대로 실패할 리 없는 오래가는 트렌드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관장의 특성인데요. 건강 기능 식품인데도 사실은 농산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한 농산품인데 그 인삼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인삼이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은 다른 나라도 많이 나오는데도 네. 우리나라 걸 1등을 쳐주는데요. 예. 우리나라 그 원산지의 인삼 중에 마켓시어가 지금 혹자는 70%, 혹자는 80%라 얘기를 KT 엔진 하는데 정관장이. 네네. 그 정도로 사랑받는 브랜드다 하면 이제 브랜드의 가치도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2천억 버는 정관장 가치를 곱하기 20하면 한 4조 원이라고 보면 네네. 현금 6조 원 있고 정관장 4조 원 있으면 10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 남짓이니까 담배 사업은 아예 밸류에이션에 안 들어가 아예 있는 안 것 들어간 같다. 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배 사업은 1년에 얼마쯤 벌죠? 대략 이비다를 그 이제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을 네. 한 1조 정도로 보거든요. 1조. 그것만 해도 1조로 본다. 그 곱하기 그건 한 PE 한 10배쯤 하자는 그쵸. 주장입니까? 네, 그걸 10배 정도만 해도 10조가 10조니까 되니까 쉽게 2배가 2배 정도는 된다라는 될 것 생각입니다. 같다. 그러면 연관되는 질문인데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게 인삼공사를 떼다가 네. 인적 분할해서 네네.
두 개를 동시 상장하자. 네네. KTNG도 상장하고 인적분야도 상장하자. 네네. 그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네, 맞습니다. 인삼 사업이 담배 사업 밑에 있다 보니 네. 그 성장성이나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주장. 따로 하면 네. 인정받게 될까요? 좀 신기하지. 네. 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시장에서 보는 가치 평가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사업의 성장성에 그 소유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 그게 평가는 무슨- 따로 빼니까 네, LG 엔솔 따로 빼서 네, 시가총액 비교하면 맞습니다. 안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받듯이 그렇게 네, 된다는 그러니까 뜻도 뭔가 있고.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있었네, 몰랐는데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예. 더 큰 이유는 예. 그 ESG에 관련된 게 좀 있는데요. 예. ESG라는 그 글로벌 트렌드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거니와 해외 많은 기관들은 회사의 어떤 내규로 인해서 담배업을 그냥 투자가 금지된 펀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럴 수 그러다 있을 것 보니까 담배라는 껍데기 안에 이 밑에 인삼이 있건 뭐가 있건 네. 사실은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거를 분리해 상장을 해서 누구든 담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하게 해주면 디맨드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따로 빼자. 그럴 수도 그러니까 KTNG 쪽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설명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인삼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지금 투자를 받는 거지. 담배만 남고 인삼을 빼면 담배에 누가 투자하겠냐. 이렇게도 주장하던데. 근데 해외에는 담배만 파는 회사 있잖아요. 필립 모리스. 필립 모리스 뭐. 있고 맞습니다. 등등등 있죠. 그런데 네네. 담배만 하죠 거기는. 담배만 파는데도 뭐 그런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수가 뭐 12, 13, 14배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하다. 그 말씀은 된 이해는 거다? 안 가는데 아,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진짜 담배로 해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그러면서 맞습니다. 담배와 인삼. 맞습니다. 따로 있는 그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럼 KTNG는 왜 반대로 여쭤볼게요. 네네. KTNG는 왜 예를 들면 대표님 말씀처럼 KTNG가 있고 인삼을 떼놓으면 네. 투자받기도 좋고 사업도 네. 각각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따로 있으면 더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더 좋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럼 왜 안 했을까요? KTNG는? 네. 그분들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은 예. 제가 사실 추측하는 이유로는 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주인 있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거에 가장 큰 그 필요 조건으로 거버넌스를 재정립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 거버넌스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보는 게 예. 그거를 할 만한 역량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고 싶게끔 만드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안 할 때 너 안 한 거니 못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두 가지에 관한 건데요. 이 회사를 보면은 140년 중에 120년을 정부 회사로 있었고 예. 20년 동안 민영 회사였는데 전통 때문인지 기본적으로 꼭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또는 뭐 주가가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DNA 못 없으시다.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가를 꼭 올려야 될 그 유인을 잘 못 느꼈다. 네, 스톡 옵션 같은 거 안 갖고 계세요 지금 경영진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 게 있다면은 예. 최근에 그 저기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예. 그 단순한 한두 달이 아니라 최근 한 6년, 네, 7년 정도의 주가 추이입니다. 네. 예. 그래서 KTNG 역사상 제일 높았던 가격이 대략 14만 원 정도였습니다. 14만 원. 예. 그리고 지금 한 40% 정도가 하락했거든요. 야. 근데 뭐 최근에 뭐 저희도 뭐 기뻐하고 있었는데 약간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네. 8월까지는 뭐 8만 원 초반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동안에 그 회사에 계신 뭐 고위 임원분들, 네. 뭐 등기 임원분들 이런 보수를 보면은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보수가 네, 혹시 공개되고 있습니까? 연봉 얼마나 받으시는지? 네네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아마 그 대표회사가 한 26억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6억. 26억 뭐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받는다가 문제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 많고 적음을 논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예. 그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일이 많고 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대표이사 논할 수 진짜 하는 게 없다고 많더군요.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만나뵌 분인데 사실은 제가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고 예. 정말 감명을 받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시긴 한데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임원분들이 그 정말 주주의 이익을 살펴보시려면 주주가 밤에 잠이 안 오고 피눈물이 날 때 본인도 약간은 잠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잠이 안 와죠. 맞아. 네. 그건 맞죠. 만약에 대표이사도 주식을 사라. 네. 네 사든지 적어도 하여튼 어떤 사람이 연금을 털어서 주식을 샀는데 40%가 떨어졌을 때 이 느낌을 예. 느끼시려면 스톡옵션 형태로라도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스톡옵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임원들도 같이 주가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임원들의 그 평가하는 지표도 아니고 하다 보니 네. 주가는 떨어져도 그런 것 뭐 같아요. 나는 뭐 별 무감각하더라.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지만 예. 또 인간이 경제적 동물인지라 인센티브도 예. 중요하니까요. 아예 그렇게 해야 된다. 대표이사도 스톡옵션 주고 네, 그런 식으로 가버넌스를 가져가자. 네네. 배당도 좀 늘리자고 하셨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배당도 지금까지 사실은 잘 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꽤 많이 주는 데 아닙니까? KTNG는? 한 맞습니다. 5천 원 예, 가까이 예. 주는 것 같아 주당. 그러니까 네네. 8만 원에 5천 원이니까 한 6% 정도. 예, 맞습니다. 예. 5, 6%는 주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좋아 보이고 사실 그 숫자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역시 이게 또 분모 분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6%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분모가 아주 작으면 되거든요. 주가가 낮으면 돼. 낮으면 많아 보여. 아 배당 매년 똑같이 하는데 자꾸 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네. 네. 그래서 좀 배당을 좀 늘리셔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의 단적인 증거는 예. 제가 차트가 하나 있는데 예. 최근에 그 뭐 배당 수익률이 어땠다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예. 회사의 역사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좀 길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한 15년 동안 이 회사가 현금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를 보여주는 분홍색이 차트입니다. 쌓이는 현금이에요. 현금이에요? 맞습니다. 예. 밑에는 배당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한 5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한 4.2조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가는 돈이 이 초록색 부분인데요. 예. 작년에 사실은 회사가 참 감사하게도 그 3개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셔서 대단히 배당을 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한 해 동안 배당하시고 자사주 취득하신 게 9천억입니다. 그래서 9천억. 0.9로 써여 있는데 지난 15년을 보시면 굉장히 적었던 거거든요. 9천억 한 개. 그러니까 이만큼 쌓인 거죠. 야. 그래요? 그 우리가 제가 저기 댓글창에도 오는데 배당 성향이 한 5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네. KTNG에. 네. 그 그러니까 정도면 이익이 10이 나면 5는 배당한다. 오는 배당한다. 맞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 적은 그러니까 건 어떻게 번 돈을 다 털어먹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또 담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분들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할 대상을 찾아서 동종업계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하는지. 야, 다른 데는 네. 예. 다른 데는 KTNG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담배라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5대 담배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담배에서 또 게다 몇 개 없으니까. 몇 개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 1, 2, 3, 4의 평균을 한번 구해본다면 네. 뭐 맨 위에 있는 회사가 필립 모리스라든가 예. 이런 차트 좀 회사들인데 보여주십시오. 차트 있으신 거죠? 네네. 예.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차트인데요. 예. 이거는 저 약간 다릅니다. 배당금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긴 한데요. 저희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배당 성향은 우리가 50% 남짓이라면 예. 필립 모리스는 100%가 넘습니다. 벌어서 다 준다는 거예요, 배당으로? 맞습니다. 그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물론 좋죠. 물론 네. 좋은데. 네. 현금으로 줍니까? 담배로 줍니까? 현물 배당. 네. 와. 워낙 이 통상으로 업 주면 자체가 좋겠다. 예. 안정적이고 아.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투자 재원을 찾을 수 있다. 담배 회사들의 특성은 배당을 많이 하는 거군요. 그냥 현금으로 많이 맞습니다. 들어오고. 요구하시는 건 그런 배당 성향을 100% 가까이로 올려라. 사실은 훨씬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앞으로 어떻게 해라도 있습니다만 예. 지나간 과거를 다시 바로 세우고 가자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이죠? 15년 동안 현금을 안 주시고 갖고 계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현금을 갖고 계셨냐는 거죠. 그거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 배당. 네. 와. 4조 원어치 배당하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네요. 근데 그건 회사 돈인데 예. 미래에 태어날 주주들을 위해서 남겨놔야지 현 세대가 이렇게 톡 털어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회사분들한테도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배당을 주시는 행위가 그렇게 위험한 행위라고 하면은 필립 모리스나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바코의 임원진들이 정말 KT&G 경영진보다 뭐 부도덕하다든가 무능력해서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긴 하겠죠. 회사 넷이 어허. 다 약속해 한 것처럼 배당 성향이 높은데 예. 솔직히 다른 회사들은 그 순부채라고 예. 그 은행 관련된 부채가 현금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부채가 많은데도 배당을 이렇게 많이 했다. 영업이익이 한 2배 가량이 다 있거든요. 예. 이렇게 6조, 4조 이런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는 5대 담배 회사 중에 KT&G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은 KT&G는 충분히 배당을 지금보다 더 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배당을 안 해온 회사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아하.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의 성향도 다르고 기업들 뭐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배당 네, 성향이라는 게. 어, 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 네. 좀 늘리자고 하는 건 그 동안에도 자주 듣던 주장이긴 한데 네. 혹시 또 있어요 주장하는 바가? 또 주장하는 네네. 바. 예.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그 인삼이 그 인적 분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감사한 그게 일인데. 저희도 제일 재밌는 구도더군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배당이 있고요.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건데 예. 그게 바로 이 사업 구조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는 담배는 별 뭐 볼 일이 없고 따분한 산업 생각하시지만은 지금 사실 타이밍이 아주 익사이팅한 순간입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자담배. 맞습니다. 그게 뭐 기술이랄 거 있어요? 그게 그냥 네. 네. 그냥 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 네네. 아닌가 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회사 경영진 분으로부터 또 말씀 들어서 많이 배우게 된 건데요. 네. 그 담배라는 게 생긴 역사 이래로 예. 기술 혁신이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파이프에 넣어서 피던가 그랬던 거를 관련형으로. 필터로. 종이에 이렇게 말아서 피게 된 거가 예. 엄청나게 보급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사실 이렇다 할 기술 혁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미국의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개발하셔가지고 예. 그 찌는 담배를 만드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찌는 담배가 엄청나게 지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네.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이미 그 찌는 담배 흡연자 전환이 중에 되셨습니다. 예. 15% 정도. 이웃나라 일본은 30%가 넘고요. 음.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엄청난 뭐 트렌드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 중에 전기차는 5%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변화는 빠르네. 근데 그럼 전자담배로 바뀌면 예. 기존 관련형 종이 담배의 소비자 그쪽으로 넘어갈 텐데 맞습니다. 전자담배로 바뀌면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자담배가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에 좀 덜 나쁘기 때문에 네.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피울 거다. 그것도 있고 나쁜 회사. 네.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것 때문인지 예. 그 금연하는 분들이 금연하느니 이걸로 갈아타겠다는 금연 분들이 안 계시고요. 하고 중간에 피기 그래 시작하면. 그런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도 덜 받고. 근데 주장하시는 바가 근데 그 전자담배를 네. 또? 전자담배가 사실은 또 하나 전략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게 예. 보통 말하는 관련 담배는 KT&G가 사실은 글로벌 플레이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말보로도 있고 맞습니다. 말보로 뭐 같은 등등등이 경우는 있는데. 브랜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예. 와서 예를 들어서 에스테랑 말보로랑 같이 판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뉴욕에서 팔리면 팔릴까? 그렇죠. 왜냐면 브랜드가 중요하니까. 예. 이제 근데 네. 더 이상 광고도 못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 네. 근데 이 H&B라고 하는 찌는 담배는 사실 필립 모리스가 먼저 만들었습니다만 KT&G가 정말 대단하신 게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또 후발주자인데도 우리나라 1위 동네는 사업자가 일이에요,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품을 너무 잘 만드시거든요. 예. 이제는 사람들이 브랜드도 브랜드지만은
제품력을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립 모리스에서 나온 브랜드가 아이코스라는 건데 네. 말보로만큼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아이코스나 우리 릴이나 아. 브랜드로 보면은 생소하게 마찬가지라서 디지털 TV로 바뀌었을 때 일본 TV 이겼듯이 한국이 맞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해보면은 정말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플레이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전기차랑 느낌 비슷하네. 네. 근데 근데 그- 엔진으로 따지면 벤츠를 어떻게 이겨? 못 이겼는데 전기차로 바꾸면 전기차는 뭐 그놈이나 우리나. 중국차도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그걸 무슨 주주제한합니까? 그럼 그냥 KTNG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거를 그냥 열심히 하겠다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몇 년 안에 저희는 5년을 말씀드리는데 예. 5년 안에 내 50%는 무조건 이 H&B로 매출을 내겠다. 전자담배로. 선언을 하시는 게 그쪽으로 목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아. 게 첫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예. 국내는 잘하고 계신데 이 H&B가 해외에 팔리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네, 지금 보면은 그 해외 유통망을 이렇게 개척하시기 위해서 예. 필립 모리스와 손을 잡고 예. 필립 모리스에게 판매를 위탁을 맡기셨거든요. 적군에게 위탁을 네. 맡긴 셈이네요, 느낌이.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건 게 그 경쟁사가 와서 내가 너 걸 팔아줄게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궁극의 칭찬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런 복잡한 판단을 사실 경영진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맞고 예. 저희가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소위 말하는 저가의 동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면 좀 갸우뚱해지는 건데 단적인 예로 저희가 지금 구글링을 해보면 네. 그 우리의 그 릴이라는 브랜드가 해외에서는 필립 모리스의 제품으로 아예 브랜드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필립 모리스가 파니까. 네. 아. 그것도 약간 아이코스보다 약간 싼 좀 저가 브랜드.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브랜드 싸움이 나중에 될 텐데 브랜드가 이렇게 하위 포지션이 되면서 더 큰 걸 잃어버리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마케팅 비용을 쓰더라도 독자 네. 판매를 하자. 네. 두 번째로는 그런 저가의 동침에서 얻는 것 치고는 잃는 거와 얻는 게 있을 텐데 얻는 게 너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예. 최근에도 사실은 그 회사에서 홍보를 하시는데 31개국에 진출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 같은데 뭐 저 같은 사람은 딱 들어보면 궁금한 게 근데 매출이랑 이익은 얼마나 되나 예.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면 회사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필립 모리스와의 어떤 계약 때문에 이거는 얘기를 못 드려서 참 송구스럽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 저는 계약 조건이 아니라 그냥 실적이 알고 싶은 건데 네. 정말 필립 모리스랑 뭐 주주한테 실적도 말 못한다는 계약을 과연 맺으셨을까? 그래서 궁금한 거죠. 전자담배 잘 안 팔린다 이 말이군요. 수량이라기보단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익이 낮다. 너무나도 낮은 가격에 로열티를 아. 정말 저가로 받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얻는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기계 아닌가. 납품하는 거 아니냐? 기계와 담배도 납품하시는데 네, 그런 거는 사실 주주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시고 그런 주주들이 반응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략적 플랜을 짜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너는 공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너 왜 이 정도만 하고 있니?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런 느낌이네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가라, 때문에 너 진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싹수가 있어. 맞습니다. 넌 싹수가 있는데 너무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어.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 알겠습니다. 뭐 하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얘기인 것 알겠습니다. 같고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도 같고 뭐 무리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도 같고 그거는 논의해볼 문제인데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1%밖에 안 되는 지분 가지고? 1%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예. 예. 네. 사실은 1%가 아니라 5%, 7%, 30%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주주가 제안을 한 다음에 예. 그게 정말 받아들여지려면 주주총회에서 네. 그 투표를 통해서 찬반이 결정되는데 인삼사업 분할안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예. 웬만한 사안은 50% 또는 뭐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주식이 많다 한들 네. 다른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안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 저희가 그 경영진 친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똑같은 건데
저희가 이 하고 있는 캠페인은 누굴 공격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실행했을 때 손해를 보시는 분이 없는 캠페인입니다. 주주는 주가가 올라서 좋고 예. 회사 직원분들은 글로벌 회사가 되니까 좋고 예. 경영진 분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주주의 입장에서 정말 우겨서라도 드리고 싶은 게 꼭 스톡옵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부가 늘어나서 좋고. 잠깐만, 그럼 이거 그렇다. 주총에서 어. 만약 그 인삼 분리안만 놓고 보면 네, 주총에서 이건 특별 결의를 해야 됩니까? 즉 참석 주수의 3분의 2 뭐 이런. 특별 결의 맞습니다. 해야죠. 어.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게 되려면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주총 안건으로 우리 안 올린다라고 네, 할수 하면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그 우리나라 법적으로 예. 그 주주 제한권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0.5%가 예. 넘는 주주는 사실 정기주총에서 이런 거를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경영진이? 난 싫다, 안 그런 받아들인다.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받아들여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주주 제한권이 의미가 있겠죠. 그럼 주주 제한은 그러면 아, 그렇지. 선택권에는 사지선다형은 올라가는 거고. 그럼 하실 거예요 이번 주총에서? 이번 네. 주총이라고 하면 임시 주총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그 3월에 2, 3월에 하는 정기 주총에서 하자는 말씀입니까? 지금으로서 저희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 예. 경영진한테 말씀을 드려서 생각해 보시라 한 다음에 복잡한 사안일 수 있으니 회사가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총 결의 이런 거 없이 네네.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결정해서 네네. 그래서 나중에 그 분할권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예. 주총에 상정이 돼야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상정하시고서 예.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 저희 입장이고요. 예. 근데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거절을 하시지 않겠지만 거절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주주 제한권을 활용해야겠죠. 아, 그건 할 수 1%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주총에 가서 그러면 반드시 주총의 안건으로 그걸 올려야 되고. 네, 그러면 참석 주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찬성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라면서요. 국민연금도 7%밖에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표대결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는 그 국민연금이다 누구다 어떤 그 구분보다는 예. 사실은 이게 주주에게 도움되냐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이거를 찬성하시는 분과 찬성하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주가의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누가 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도 사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회사에게 제안하는 거는 인삼을 분리해라가 아니라 네. 분리할지 안 할지를 한번 주주들에게 물어봅시다라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아니면은 아닌 거고 예. 1%밖에 없는 제가 100%의 행세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주주 의견을 물어보고 만약에 주주가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주들 대다수가 보기에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실 테니까 예. 그러면 뭐 제가 틀릴 수 있겠죠. 저는 사실 굉장히 행복하게 뭐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45%가 되는 게 네, 한 맞아요?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외국인 개인이 아니라 맞습니다. 펀드일 테고 맞습니다. 그 펀드는 주총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우리는 불참 기권 이거 하면은 안 되죠? 네, 예스든 제가 노든 해야 되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록을 보면은 99% 정도가 주총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의결권 전문 뭐 컨설팅하는 기관이 그래 분할하는 게 좋겠어. 아니야 맞아요. 분할하지 마.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죠. 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죠. 거기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러면 중요하겠네요. 거기서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분할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겠네요. 그렇겠죠. 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실은 그거를 참고만 하시고 뭐 독자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예. 네,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안건을 올리고 표를 한번 받아보겠다. 네네. 대표님, 채팅창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던데 다 좋습니다. 주주로서 KTNG의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나는 회사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한다. 그거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꾸 어떤 주장들이 있냐. 예전에 이제 카라이칸이 네네. KTNG 주주제한 막 했다가 이제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털고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로는 하여튼 공교롭게 주가가 그 이후로는 좀 안 좋았어요. 쭉 네네. 안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래시라이트도 여러 가지 주주 제안을 하면 뭐 네네. 받아들이건 뭐 어쨌든 지금도 벌써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주가에는 뭐 오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네네네. 그렇게 쭉 올라서 그럼 네. 또 나쁘게 그럴 거 아니야. 말하죠. 패션창에서도 우리한테 팔고 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KTNG 맞습니다. 흔들고 해 먹자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도 네네네.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예. 근데 저희를 사모펀드라고 부르는 거는 네. 사실 저희는 정말 헤지 펀드는 아닙니다. 네. 저희 투자가분들을 사실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펀드고요. 저희는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5년을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헤지 펀드들이랑 좀 호흡이 주기가 좀 다르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여기 저 차트가 있습니다만은 칼 아이칸 당시의 그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칼 아이칸이 그 소위 말해서 그 공격성 주주 제안을 했던 게 2006년입니다. 예. 마우스 좀 움직이시면 노란 게 움직입니다. 네네. 예. 네. 요 정도 2006년에 예. 네, 이때 투자했는데 그리고 2008년 9월까지 사실은 한 약 2년 반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거의 2배가 됐었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칼라이칸은 이 투자를 제안하시고 한 1년도 안 돼서 파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신 이후에도 굉장히 주가는 많이 올랐고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약간의 굴곡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올라서 14만 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7년 전,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글로벌 시장도 뭐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다. 어떤 주장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액션은 주총 소집 요구 뭐 이런 건 아니고 일단은 좀 기다려 보다가 네네네. 이거 더 이상 뭐 더 기다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주주 제안을 해서 네네네. 그럼 이러나 저러나 돌아오는 주총에서는 이게 네. 표대결이 되겠군요. 예, 하여튼 이 제안이 네, 그럴 수도 근거지. 있고 있겠군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와 함께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행동주의가 알려주기로는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서 제안하고 이제 놀랍게 하는 예. 예. 스타일을 많이 저희는 몰라요. 생각하시는데 몰랐어요. 사실 경영진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꺼낸 거는 올해 4월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5월에는 제가 회사에 본사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이 같은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정도로 회사와 충분히 말씀드리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반응을 보고 영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업이 좋다, 예. 회사가 좋다,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그 안에는 당연히 경영진의 역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만나본 이 회사 임원진 분들은 사실은 엄청 뛰어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동기부여가 안 돼 있을 뿐. 왜냐하면 말씀을 나눠보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개방적인 분들이시고 실례로 저희가 5가지 제안 중에 오늘 한 가지 저희가 답변도 받은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전자담배의 매출 비중을 50%로 높이자. 그리고 해외에 의존하는 이 유통망도 제고하자라는 거를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 제가 괜히 이렇게 설레발친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겸손과 호의가 전략인 것 같은데요. 사장님 찾아가서 제가 앞으로 이런 거 할 겁니다. 생각보다 잘 덜 생각하세요. 공격적인데 막 공격할 줄 알았는데 KTNG의 입장은 뭐랍니까? KTMG 입장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조금 네. 긴데 아주 뭐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되게 원칙적입니다. 진짜 웬만하면 출연 좀 무슨 하시지. 공문 같아요. 이게 하여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해주신 인적 분할이라든가 배당 확대 등등은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정책 결정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투명하게 소통할 계획입니다. 양쪽 다 지금 너무 점잖은 분들이 붙은 거 아니야? 점잖은데, 재미없네. 근데 하여튼 제가 받은 인상은 회사의 공식 입장은 하여튼 안 하겠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 이거 뭐 말도 안 됩니다는 느낌은 살짝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인데 하여튼 이런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또 보통 지금이야 이렇게 신사적이지만 또 네.
서로 삐지면 어. 또 더 재밌게 싸우겠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몰라. 아직은 안 몰라. 싸워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서는 예. 홍삼맛 담배를 출시해라. 예. 건강에 좋게. 아이디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플래시라이트 캐피털의 이상현 네. 대표님. 혹시 뭐 좀 저 싸움 격해지거나 그러면 한 번 더 네. 뭐 이슈 있을 때 좀 초청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래시라이트 캐피탈의 이상현 대표였고요. 잠시 후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빨리 모시겠습니다. 벌써부터 와서 기다렸다가 좀 화나신 것 같아요. 네.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안 나온다. 빨리 모시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